언론중재법 개정안 어제 국회 문체위 의결을 거쳐서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야당 반발이 여전히 큽니다. 법안 통과 중심에 있는 분이죠.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언론중재법 개정안 결국 여당 단독 처리가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강력 저지 반대를 계속 해오고 있고요. 처리를 이렇게 강행한 배경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강행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예. 저희들로서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아하. 이 법이, 네. 언론중재법, 이 법이 지난해 6월, 그러니까 1년 2개월 전이죠. 그때부터 차곡차곡 쌓여서 16개나 쌓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쌓이는 동안, 이 법을 다뤄야 될 법안 소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논의의 진행을 막아 오셨던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던 건데, 예. 몇 달 전에 이 법안 소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바뀌면서 논의의 속도를 내기 시작을 했고, 이 법안 소위 그동안 5번 열렸습니다. 네. 보통 법안 소위 한두 번 열리면 통과가 되는 건데, 저희들 이 법안에 대해서는 5번 열었고, 공청회도 열었습니다. 이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동료 의원인 판사 출신의 김승원 의원이 회의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고시 공부할 때보다 네. 더 많이 논의를 한 것 같다. 아하. 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토의 수기를 하고 절차를 거쳤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절차적 하자를 계속 거론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김의겸 의원님이 열린민주당 소속이신데 사실상으로는 여당보다 더 여당 아니냐. 그런데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원으로 와서 여당의 기능을 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다. 이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여당 야당 가를 때 국민의힘 쪽의 의견을 동조해야만 야당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뭐 들러리 거수기 역할을 한 게 아니냐, 그런 비판이신 것 같은데, 예. 사실 이 법안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열린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네. 이게 법안이 너무 누더기가 돼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많이 하셨고요. 예. 저도 이 법안이 후퇴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이 뼈다귀 빼고 기름 빼고 이 설렁탕이 맹물 설렁탕이 돼가는구나. 아하. 그런 심정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네. 이 법안의 애초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 제 목소리, 즉 소수 당인 열린민주당의 목소리를 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안에 대해서 입장은 다르지만 국민의힘하고는 정반대 입장이긴 하지만 소수 정당으로서의 자기 의견 제시는 했다. 들러리 거수기가 아니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찬반 양론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요. 반대로 언론 개혁해야 한다.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그런 언론 개혁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더기 양보 타협 법안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잘못된 언론에 대한 피해 구제가 되겠느냐, 대안이 될 수 있나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충분치 않습니다. 네. 피해 구제하기에요. 이 징벌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징벌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민망스러울 정도예요. 네. 최근 몇 년 동안에 이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이 배상을 받은 액수가 500만 원 이하가 60% 정도에 이릅니다. 아하. 500만 원, 요즘 세상에 500만 원 받고 자기 인생이 망가졌는데 500만 원 받아가지고 이게 변호사 비용이나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5배를 곱할 수 있다라고 했죠. 네. 그런데 기본 피해액이 500만 원 안 되는 경우가 60%인데 거기에 5배를 곱해 본들. 그게 최대 5배까지죠? 그렇죠. 네네, 최대 상한선. 5배까지 있죠. 예. 그렇죠. 그나마 최대 5배를 곱해 본들 2,500만 원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민사소송법에 소액 심판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렇죠. 그 기준이 3천만 원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3천만 원 미만은 소액이다. 이렇게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말하자면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름 아래 최대인 5배를 곱해본들 예.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을 얻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비판에 동의를 합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제가 최종적으로 동의를 한 것은 우선 법안 통과가 중요하다. 그동안 사실 판사 마음대로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법안을 통과함으로 해서 예. 이 사법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이 정도는 그래도 피해를 구제해 줘야 된다라는 네.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줬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대상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는 거냐? 일각에서는 가진 자, 힘센 자, 정권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법이 보호하는 주체, 객체, 대상 누굽니까? 네, 그건 좀 오해에서 비롯되는 건데요. 예. 그런 애초에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는 그걸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 이른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도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처음에는요? 그런데 처음에는 네.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뭐 언론의 감시 기능을 위축한다 이런 비판들이 있어서 예. 그러면 굳이 그런 오해까지 사가면서 넣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안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이른바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은 아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그걸로 구제받지 못하도록 아예 대상에서 빼버렸습니다. 네,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이런 사람들 뺐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법은 순수하게 예. 그런 고위공직자, 대기업의 임원이 아닌 네. 일반 시민들, 평범한 일반 시민들이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을 때 네. 좀 제대로 된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가장 강하고 가장 많은 반대의 목소리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축이다. 의원님께서도 기자 출신 아니십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데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언론 보도에 대해서 소송이 남발할 것이고 그래서 결국 그 소송을 두려워한 보도의 위축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소송 남발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같은 분들은 사실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소송을 많이 해오시던 분들이에요. 예. 네. 그런데 그분들에게 여기는 하나도 이번에 변화가 된 게 없어요. 네.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아예 배제를 해버렸으니까요. 네. 그러니 그분들은 뭐 해오던 대로 하겠죠. 이 법으로 전혀 변화가 없는 거고 네. 단지 일반 시민들이 그동안에는 500만 원 받기도 힘들었는데 이번은 그래도 5배를 받을 수 있으니 네. 최소한의 어떤 자기 권리 구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 하는 측면에서 일반 시민들은 소송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죠. 예. 하지만 저는 이게 정상화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500만 원도 못 받아서 아예 그냥 아무리 정말 힘든 지경에 빠졌어도 그냥 팔자련이 하고 체념하고 포기했던 네. 분들이 그래도 최소한이나마 보상을 받게 돼서 소송을 네. 하는 경우 그건 저는 오히려 소송 남발이라기보다는 예. 정상화가 되고 있는 거다. 정상하다. 네. 네, 두 그렇게 번째. 생각을 하고요. 예. 네. 두 번째 비판이요.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좀 요건 중심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두 번째 비판이 아마 잘 아시겠지만 과잉 입법이며 위헌이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형사적으로 그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민사소송에 지금 언론중재법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한다. 이런 날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명예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타당하고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미리 이미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 예. 헌법에서 삭제하는 그런 법안을 이미 제출돼 있어서 네. 그런 이심 처벌의 잘못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같이 통과가 돼야 되겠네요.
네네.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 그러는데 이미 영미법 개통해서 뭐 많은 나라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 법안이 이미 20개나 달하고 있어요. 네, 일부 도입이 됐죠. 네네. 네네. 자동차 관리법이라든지 신용정보법 이런 데서 이미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네. 왜냐면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 징벌을 하고, 네. 또, 카드 회사 이런 곳에서 신용정보를 잘못 따랐을 경우에 5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는데, 예. 뭐, 언론사라고 예외를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 예외를 두는 게 오히려 특혜다. 아하. 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비판의 지점은 고의와 악의성 판단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가짜 뉴스다, 허위 뉴스다 할 때 이것을 알고서도 고의로 혹은 알 수 있는 부분을 중과실로 체크를 못해서 이 요건이 돼야 될 텐데요. 이게 구분이 잘 되겠습니까? 네, 근데 이 고의, 중과실 이런 이 법률 용어죠. 네. 이 법률 용어가 이번에 만들어진 저희들이 새로 만든 용어가 아니고요. 그렇죠. 이미 민법을 비롯해서 우리 법에 광범위하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법률 용어입니다. 네. 그리고 이 법률 용어에 대해서 우리 사법부가 수십 년 동안 판례를 통해서 그 개념과 기준을 차곡차곡 축적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사법부가 판단할 영역이고요. 음흠. 그래도 또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네. 고의와 중과실 관련해서 저희가 4가지 이러이러한 것들이 고의와 중과실에 해당된다라고 4가지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구체적 요건을요. 4가지 네네. 요건을.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비판의 지점은 유튜브입니다. 사실상 가짜뉴스 피해가 가장 큰 것이 유튜브인데 왜 유튜브는 빼고 팩트체크 기능 있는 언론사만 넣느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건 좀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문제인데요. 예. 지금 일반 언론하고 유튜브를 다루는 법률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네. 언론사는 언론중재법이 다룹니다. 예. 그리고 언론중재법은 문체위, 국회 문체위가 소관 상임이고요. 네. 그리고 유튜브를 다루는 법은 정보통신망법입니다. 예. 그리고 이 정보통신망법은 소관 상임위가 과방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2가지 법을 개정해 나가려고 했는데 일단 예. 문체위가 먼저 속도가 난 거고요. 네. 네, 이 정보통신망법을 다루는 과방위가 지금 그 법안 소위의 소위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법안 소위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지금 몇 네. 달째 그냥 잠자고 있는 상태예요. 네네. 그래서 우선 이 문체위에서 이 법 처리하고 네. 유튜브 다루는 것도 저희들이 다시 좀 속도를 낼 생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2개의 장애물이 남았습니다. 잘 통과될 수 있으리라 보십니까? 네, 법사위가 뭐 체계작구 심사를 통해서 바꿀 수 있었는데 그동안 네. 이번에 여야 합의를 통해서 체계작구 심사만 숙소에서 하도록 합의가 되어 있어서 예. 법사위에서도 무난히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도 원만하게 통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